코로나19 상황에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틀 정도 조금 주춤하는 가 했더니 다시 1000명대로 넘어섰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으로 1,092명입니다. 지난 20일에 1,000명을 넘은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이 넘은 건데요. 지난 이틀간은 휴일 또 주말이 껴있어서 아무래도 검사 숫자가 적다 보니까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 효과가 끝나고 다시 1,000명 위로 올라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 중에서 수도권에서만 무려 718명이 확진이 됐고요. 지난 17일부터 지역 발생 확진자가 총 6,904명으로 일평균 986명 정도가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800명대, 700명대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야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이 오늘 수치가 보여주는 겁니다. 방역 당국이 대국민 호소에 나섰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랐으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러한 조치의 의미는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셔야 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은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은 바로 23일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바로 24일 0시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이런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연말 영시 이 특별방역 대책의 핵심은 이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라라는 권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명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까지는 되는 건가? 우리 8명이 가서 4명, 7명 가서 4명, 3명 앉으면 되는 건가? 이런 어떤 꼼수 아닌 꼼수들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뿐만이 아니고 이 이제 직장에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식 얘기가 이제 5명 집합금지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4명씩 앉고 거리 두기 한 테이블 띄고 또 4명 앉고 이런 식으로 쭉 여하튼 앉아서도 회식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한 식당 업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문의가 오고 있다. 아니 우리 들어가서 이제 따로따로 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일행이어도 뭐 우리가 그러면 뭐 3명 이렇게 쪼개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그러면 나는 아니 그러면 우연히 만난 척 하거나 모르는 사이인 척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아주 일부겠지만 먼저 업주 측에서 이 테이블 쪼개기라고 하는 나눠 앉으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매출이 안 그래도 거의 지난해 절반인데 이거 알아도 모른 척, 못 본 척 다른 업주들도 받지 않겠느냐. 근데 나라고 이걸 다 지켜야 되느냐. 좀 이런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굳이 꼼수만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부의 이 방역 지침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꼼수 차원에서 문의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나 모임에서 저희 7명인데 이쪽에 4명 앉고 저만치 떨어져 3명 앉아도 되나라고 정말로 몰라서 문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김복준 의원님, 그런 방안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방역 지침상.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부터는 그 수도권 식당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이제 그게 시행이 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5사람 이상 예약은 식당도 원칙적으로 받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5사람 이상이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 업주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아하, 처해지고요. 네. 이용자한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러면 식사하러 가셨다가 뭐 그 과태료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4명, 5명 이하라는 그 말을 쓰면 5명 이하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4명이면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가능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모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그렇죠. 5인으로 잘라놓은 건데 그거를 오해하고 뭐 셋넷 나누고 뭐 쪼개고 이런 식으로 구태여 가서 밥 먹으면서 위험을 초래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로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바로 이 김복주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방역 당국이 그렇게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 모임을 갖는 게 식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숙박업도 이제 5인 이상은 이제 같이 이제 묵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고 합니다. 방을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명이 한꺼번에 오면 안 되니까 4명씩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방을 잡은 다음에 한 방에 다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뭐 술을 회식을 마시거나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이제 거예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숙박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따로 왔다고 하고 계속해서 24시간 CCTV를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식당 같은 경우에 술집 같은 경우에 9시까지밖에 이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로 다시 숙박업소로 간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모텔이나 호텔에 방을 잡고 거기서 다시 이제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준칙이나 이걸 내리면 이거를 꼭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풍선 효과가 굉장히 걱정되긴 합니다. 9시 이후에 모임을 지금 일반 식당에선 금지가 돼 있잖아요. 영업이 중지돼요. 포장만 가능하잖아요. 그런 포장 배달만. 그런데 이 때문에 9시 넘어서 술을 먹겠다는 욕구를 참지 못해서 숙박업소를 잡겠다. 이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례들이 있다면서요, 최담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9시 때가 되면 술집이 다 문을 닫는데 9시가 넘어서 직장 상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겠다고 한 남편 때문에 화가 난 아내의 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아내는요, 얘기를 하기로 자신의 남편이 승진을 해서 부서를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서 이동 마지막 날 이제 원래의 부서의 부장님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9시까지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네. 근데 9시 반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내 생각에 아니 어디 9시 반이 됐는데 술 마실 때가 있지? 어디서 마실 거냐 물어봤더니 부장님과 같이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하. 아니 근데 홍종선 기자님 아내 입장에서는요 시쳇말로 벙찔 거예요, 황당할 거예요, 진짜. 아니 이게 말이나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일단 모텔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신경에 거슬릴 거고요. 이 아내분이 평상시에 남편이 회식하고 늦는다고 전화 안 하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자꾸 자주 전화하면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자신도 남편한테 간섭하고 이렇게 쫀쫀한 사람 되는 거 싫어서 연락 안 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 대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9시에 식당업소 문 닫았다고 상사와 모텔에 가서 한 잔 더 하겠다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 볼 때 그 장소가 모텔이라는 장소가 상당히 마음에 걸리실 텐데 누리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다. 요새 코로나19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모텔 가는 거다. 다른 뜻은 없을 거다. 이렇게 위로도 하고 네. 요즘 그렇게 술 먹는 사람 많다. 당신의 남편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거다. 아하. 9시까지 식당 업소에서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 이후엔 어디서나 먹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모임을 9시에 종료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달 중순에 지지자 모임을 열었고 그 참석했던 양승조 충남지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틀간의 지지자 모임 행사에서 한 행사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 감사 인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양승조 지사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에도 심려를 끼쳤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뭐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충청남도 방대본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스크 안 쓰는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축사를 하는 과정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앞에 계신 기자님보다 저랑 거리가 더 멀 정도예요. 이 저희가 거리가 이게 비말거리가 뒤나요. 지금 저렇게 당시 이른바 노마스크 인사말 과정을 해명을 했어요. 지금 저 장면입니다. 12월 12일 토요일 날 지지자 모임 이름이 양대산맥이래요. 양대산맥 그룹 12월 송년회 밤. 보세요. 저 정도 거리예요. 저 정도 거리에서 지금 노마스크로 인사말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근데 저 때문뿐만 아니라 지지자 모임을 또 한 차례 더 했잖아요. 저 주말 사이에. 맞습니다. 지금 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지만 뭐 사람도 20-30명 함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12일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자분들과 송년회 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또 이 지지자 모임 중에 공주지의 출범식이다. 새로 만든다 하면서 또 한 번 이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이때는 13일이네요. 네. 네, 아하. 바로 하루 뒤입니다. 12일 날 보시듯이 지금 마이크 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하루 뒤에 또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바로 그 13일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확진자 수가 1,030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호소를 했던 날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4시간 만에 지금 또 이 발대식에 또 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도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네. 이걸 지금 사과로 받아들이실지는 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당시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앞서 보여드린 그 해명 발언에서 기자들과 양승조 지사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화면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저때 당시 지지자 모임에서 인사말 할 당시에 저 정도 거리면은 마스크 안 써도 그냥 비말이 공중에 떠다녀도 괜찮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양승조 지사의 언급에 따르면 축사 당시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말이 튈 우려가 없는 거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시청자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저 정도가 상당한 거리입니까? 한번 저 화면으로 판단해 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네.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대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대화라는 것이 그럼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가 좀 의문이고요. 반면에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고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얼마가 떨어져 있던 간에 항상 마스크를 2이건 3시간 착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의 지침과도 어긋나는 언급입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네, 양승조 지사의 저 사과, 뭐 해명성 사과라고 해야 될지 뭐 해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여론이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이 그랬구나. 거리가 그때 좀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구나. 저 정도는 괜찮구나. 봐줄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뭐 안 쓰고 그 이야기 한 것도 이미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방역 수칙 자체에 어긋난 거예요. 명백히 국가에서 그 방역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짓 한 거거든요. 그게 뭐 거리가 얼마나 멀어 가지고 뭐 실제로 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그 이후 열망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분명히 규정을 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벗고 했으면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고 잘못됐다고 사과하시면 되는 일인데 오히려 거리가 멀어서 기자님들 거기 있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거리가 멀으니까 오염될 확률도 없는데 뭐 이건 이제 변명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요. 네. 잘못한 걸 자꾸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그 포장하려다 보면 아하. 그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한마디로 이른바 시체말로 스텝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방역 지침을 한쪽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보신 것처럼 어기고 꼼수를 부리는 행위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요.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정말 울분을 토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장 내에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을 바라보면서 1년 내내 기술을 연마했던 비정규직 일명 아르바이트생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계가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영화관 그리고 실내외 놀이동산
심지어 테마파크 같은 경우보다도 넓은 데서 스키를 하는 야외 스키장이 먼저 셧다운 당할 이유는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견 저분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복주 의원님 스키라는 게 겨울철 한철 장사, 여름철 한철 장사가 해수욕장인 것처럼 맞습니다. 네. 뭐 스키장은 뭐 당연히 겨울철 한철 장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키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서 뭐 식당 뭐 영업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영세한 분들이 많이 딸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뭐 셧다운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1월 3일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형편이 어렵다는 거죠. 그건 좀 일견 이해가 가요. 그러면서 뭐 백화점이나 영화관이나 테마파크 같은데 하는데 왜 상대적으로 야외에 있어서 그 감염의 확률이 적은 스키장을 이렇게 거기다 끌고 가느냐 네. 이러면서 이제 강원도 횡성 쪽에서 정부 조치에 그 항의하는 이 권기대회 같은 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일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견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들진 않아. 이건 개인적인 사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스키를 타기 위해서 리프트카를 타고 쭉 올라갈 때 그 백패키 붙어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확진자가 드러난 사례를 저희는 많이 봤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뭐 슬기로운 접점을 찾는 거를 뭐 바랍니다만은 네. 무작정 정부 조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에는 그 전 어떤 그 행위들이 네.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그 논리로 앞서 뭐 자막도 나갔습니다만 형평성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다른 지금 이른바 밀집 시설도 이 완전히 문을 닫게 하는 셧다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겨울 한철 장사라는 스키장만 유독 이런 조치를 내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볼멘 소리가 지금 이 겨울철 이 해맞이나 스키장이 이 붐벼 있는, 이 모여 있는, 밀집해 있는 숙박업소에도 지금 이런 이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어떻게 이제 기준이 내려왔냐면 이 50%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투숙객을.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제 예약을 했으면은 50명은 아예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방이 100개면 50개만 받아야 되나? 네, 절반은 받아 이거죠. 너무 밀집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추진인데요. 그러니까 호텔과 리조트 관계업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규칙, 이런 지시상이 내려오니까 이미 예약은 다 받았거든요. 아하. 근데 100명을 예약을 받았으면은 50명의 고객은 그냥 취소를 시켜야 돼요. 그럼 과연 누구를 취소시킬 것이냐? 네. 기준을 지금 정하는데 굉장히 난감하다고 하고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예약한 사람을 취소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요. 만약에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호텔 못 간다고 하면 다른 호텔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호텔 관계자들의 그런 이 난감한 이 목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아까 스키장 같은 경우에도 이 협회 관계자들이 굉장히 이제 난감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뭘까요? 정부 측에서 좀 미리 이런 사태를 예방을 해서 예견을 해서 미리 좀 안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스키를 좋아해가지고 스키를 장을 자주 가는데 올해는 못 가고 있는데요. 스키장에 눈 한번 뿌리는 게 수억 원이에요. 그거 다 날아갑니다. 네.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0% 없어지면 완전 매출이 50%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 원칙에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뭐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위생을 준수하면서 그런 규칙을 세워야지 무조건 영업하지 말아라. 무조건 반 잘라버려라. 이건 과잉금지 원칙에 저는 위반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국민들이 1년 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지금 이제 채찍질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백신이거든요. 백신을 적극적으로 빨리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도 고민은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견됐던 거잖아요. 스키장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뒷북땡이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스키장이 마련된 곳에 일반 아파트 주택을 빌려서 운영하는 시즌방도 문제가 있다고 언론들이 수차례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방역 당국이 스키장 셧다운 조치를 내렸잖아요. 이게 바로 뒷북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리 이런 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스키장, 겨울철 스키장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얘기 못했던 겁니까? 바로 그 점을 이인철 변호사님과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자 이렇게 예약하신 분들 지금 숙박업소는 50% 이내로 이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그 예약 취소 과정에서 위약금은 어떻게 됩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위약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좀 대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전날까지만 취소를 하면 예약에 관한 위약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형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하루 이렇게 기한을 나누어가지고 위약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코로나19에 관한 위약금 감면 기준이 있는데 위약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거는 3단계일 때만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3단계가 아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보통 2단계일 경우 뭐 아니면은 뭐 2.5단계일 경우 예약을 취소하면 뭐 50% 감면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을 감면해 달라라고 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게 권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소비자와 이 관광업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가 물어야 되니까 나도 전화도 못하고 전전긍긍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혹시 서울역 앞에서 이런 광경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서울역 앞에 긴 줄이 늘었었다면서요.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인데요. 여성 3분, 60대로 보이는 여성 3분이 이 사람들에게 길에서 돈 10,000원과 양말 선물을 나눠준 거예요. 어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순식간에 빠르게 사람이 모였고요. 어허. 게다가 현금을 주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왜 이걸 주십니까 했더니 크리스마스니까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허.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는 코로나19를 의식해서 빨리 해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의도와 뜻은 좋잖아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비록 작은 돈이지만 10,000원과 따뜻한 양말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걱정됐어요.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여성 그 세 분이 한 분은 10,000원짜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분은 양발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이제 순간으로 이렇게 확 올려온 거 아마 30명, 40명 정도. 그래서 이제 현금 나눠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노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제가 질서 정리 차원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크리스마스 날 특별히 이제 10,000원씩 나눠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전사고도 있고 또 코로나 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그 위험 때문에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래요. 저 경찰의 이 통제는요 적절한 것 같은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렇게 서울역 앞에서 현금과 양말을 나누어 주신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일까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 경찰이 이제 말리는 바람에 5분 만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코로나 감염 우려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분들인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나눔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아하. 뭐 주로 이제 음식이나 의류 같은 물품 나눠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분이 현금을 이렇게 나눠준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 현금 나눠주는 행위는 이제 꼭 코로나 전국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요? 예, 그 사람이 많이 이 현금을 보면 몰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심지어는 그 동남아 쪽에서 영국 사람들 부부가 그 어떤 물건 같은 거 달러를 뭐 이렇게 나눠주다가 그 몰래든 사람에 의해서 압사한 사례도 있지 아이고,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네. 이거 현금 지원하는 이런 그 나눔은 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뜻은 아마 충분히 이 하나님한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걸 또 명심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려봅니다.